하윤계로 가는 길은 언제나 안개에 젖어 있었다. 산맥이 마을을 감싸고 호수는 하늘을 품었으며 바람은 사람의 숨결처럼 나무 사이를 스며들었다. 이곳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말했다. 이 땅은 고요를 깨우는 곳이라고. 마음속 속삭임이 산과 물에 비쳐 돌아온다고. 윤서는 마을의 작은 기록 보관소에서 일했다. 오래된 문서들, 사람들의 기억이 담긴 종이 뭉치들, 그리고 사라져가는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보존하는 일이었다. 손끝으로 만지는 종이의 결은 시간의 무게를 담고 있었고 잉크 냄새는 누군가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그는 타인의 말과 감정을 깊이 느끼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목소리는 믿지 못했다. 어느 봄날 오후 민재가 보관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오랜 친구였다. 민재는 언제나 서두르는 사람이었다. 발소리도 급했고 시선도 여기저기 흩어졌으며 말도 끝맺음 없이 이어졌다. 윤서야, 들었어? 산 위에 서재가 있다던데. 윤서는 고개를 들었다. 민재의 눈빛이 어딘가 헤매고 있었다. 서재? 응. 현우라는 사람이 있대. 말보다 침묵이 많다던데 사람들이 찾아가서 배운다더라. 뭘 배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재는 창밖을 보다가 다시 윤서를 보았다. 그의 시선은 한 곳에 머물지 못했다. 같이 가볼까? 요즘 너도 좀 지쳐 보여. 윤서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지쳤다는 말이 맞았다. 최근 들어 집중이 되지 않았다. 문서를 정리하다가 같은 줄을 3번 읽고 기록을 옮기다가 날짜를 잘못 적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다가 절반을 놓쳤다. 마치 자신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것 같았다. 좋아. 가보자. 산길은 가파르지 않았지만 고요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물소리, 발밑에 흙이 내는 작은 소음. 윤서는 그 소리들을 하나씩 듣고 있었지만 민재는 계속 말을 이었다. 요즘 일이 너무 많아.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피곤해. 어제도 회의하다가 졸았어. 창밖만 보고 있었는데 누가 뭐라 했는지도 모르겠더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의 말은 들렸지만 온전히 들리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계속 움직였고 말의 흐름이 갈피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서재는 산허리쯤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작은 나무 건물이었지만 주변의 나무들과 어우러져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두 사람은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대답은 없었지만 안으로 들어오라는 듯한 고요가 느껴졌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서재 안은 책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정돈되어 있지 않았다. 어떤 책은 쌓여 있고 어떤 책은 펼쳐져 있었으며 어떤 책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석에 놓여 있었다. 창가에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책을 읽고 있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현우 선생님이신가요? 윤서가 조용히 물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눈빛은 깊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앉으세요.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두 사람은 그 앞에 앉았다. 현우는 그들을 한참 바라보았다. 말없이.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무게가 느껴졌다. 무엇을 배우러 왔나요? 민재가 먼저 대답했다. 저는 요즘 집중이 안 돼요. 뭘 해도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사람들 말도 잘 안 들려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윤서를 보았다. 당신은요? 윤서는 잠시 망설였다. 저도 비슷해요.
듣고는 있는데 온전히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이해의 미소였다. 그럼 오늘은 듣는 연습을 해봅시다. 현우는 두 사람에게 편안한 자세로 앉으라고 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먼저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제 목소리만 들어보세요. 윤서와 민재는 눈을 감았다. 현우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공기가 코로 들어오고 가슴이 부풀고 다시 입으로 나가는 그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윤서는 호흡에 집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평소에 의식하지 않던 것을 의식하려니 오히려 호흡이 불규칙해졌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리듬이 찾아왔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현우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이제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바람 소리, 나뭇잎 소리, 멀리서 들리는 물소리. 하나씩 느껴보세요. 윤서는 귀를 기울였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였다. 아니, 들렸지만 듣지 못했던 소리였다. 현우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온전히 듣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눈앞에 떠오르는 생각도, 어제의 일도, 내일의 걱정도 없습니다. 오직 이 순간 이 소리만이 있습니다. 윤서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자신이 하나로 모이는 것 같았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았다. 호흡이 깊어졌고 몸이 이완되었으며 마음이 고요해졌다. 이제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윤서는 눈을 떴다.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같은 서재였지만 빛이 더 부드럽게 느껴졌고 공기가 더 맑게 느껴졌다. 그는 민재를 보았다. 민재도 조용히 앉아 있었다. 평소와 다르게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 어땠나요? 현우가 물었다. 민재가 먼저 대답했다.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눈을 감으니까 더 산만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것저것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제 일, 내일 할 일, 그런 것들이요. 근데 점점 선생님 목소리가 선명해지더라고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당연합니다. 눈을 감으면 처음에는 오히려 내면의 소음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나면 진짜 듣기가 시작됩니다. 그는 윤서를 보았다. 당신은요? 저는 처음으로 온전히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목소리가, 바람 소리가, 제 호흡이 전부 하나로 들렸어요.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봅시다. 현우는 두 사람에게 이번에는 눈을 뜨고 있으라고 했다. 그리고 창밖을 보라고 했다. 이번에는 눈을 뜨고 있으세요. 창밖의 나무를, 하늘을, 구름을 보면서 제 말을 들어보세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현우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을 느껴보세요. 나무의 색깔, 구름의 모양, 빛의 움직임. 그리고 동시에 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윤서는 나무를 보면서 현우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아까와 다르게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나무의 움직임이 시선을 끌었고 구름의 모양이 생각을 불러왔으며 빛의 변화가 마음을 흔들었다. 현우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지만 윤서는 그 절반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눈이 보는 것과 귀가 듣는 것이 따로 놀고 있었다. 그는 집중하려 했지만 시선이 계속 다른 곳으로 향했다.
민재도 비슷한 것 같았다. 그는 창밖을 보다가 서재 안을 보았고 책들을 보다가 다시 창밖을 보았다. 그의 시선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어떤가요? 아까와 다른가요? 윤서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많이 다릅니다. 눈을 감았을 때는 선생님 목소리가 선명했는데 지금은 절반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자꾸 다른 걸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놓칩니다. 귀로 듣지만 온전히 듣지 못합니다. 눈이 하는 일과 귀가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운전하면서 듣는 이야기는 얼마나 들릴까요? 일을 하면서 듣는 말은 얼마나 기억될까요?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얕게 하게 됩니다. 윤서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일상을 떠올렸다. 문서를 정리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창밖을 보고 밥을 먹으면서 내일 일을 계획했다. 그는 한 번도 온전히 하나에 집중한 적이 없었다. 현우가 다시 말했다. 듣기는 선택입니다. 무엇을 듣고 어떻게 듣고 얼마나 깊이 들을 것인가. 그것은 모두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는 두 사람을 보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집에 돌아가서 한 번쯤 눈을 감고 무언가를 들어보세요. 음악이든 빗소리든 누군가의 목소리든. 그리고 다음에 다시 오세요. 산을 내려오는 길, 민재는 말이 없었다. 평소와 달랐다. 윤서도 조용했다. 두 사람은 각자 생각에 잠겨 걸었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그림자는 길게 늘어났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으며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울었다. 윤서는 그 소리를 들었다. 온전히. 발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다. 새소리가 산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리고 사라졌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은 온전했다. 민재가 물었다. 뭐 하는 거야? 윤서는 눈을 떴다. 소리를 듣고 있었어. 민재는 고개를 가웃거렸다. 무슨 소리? 새소리. 민재는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새는 이미 날아갔고 소리는 사라졌다.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이미 지나갔어. 두 사람은 다시 걸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고 빛이 다르게 보였으며 세상이 조금 다른 곳처럼 느껴졌다.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하게. 그날 밤 윤서는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았다.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들어왔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들었다. 바람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걷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자신의 호흡 소리가 들렸다. 그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듣기만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점점 그 어색함이 사라졌다. 그리고 고요가 찾아왔다. 그날 밤 윤서는 처음으로 온전한 고요를 경험했다. 보름이 지났다. 윤서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앉아서 들었다. 처음에는 10분도 버티기 힘들었다. 생각이 밀려왔고 불안이 스쳤으며 할 일이 떠올랐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늘어났다. 20분, 30분, 1시간. 일도 조금 달라졌다. 문서를 정리할 때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한 줄을 읽으면 그 줄에만 집중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창밖을 보지 않게 되었다. 그 사람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흔들릴 때가 있었다. 특히 바쁠 때는 옛날로 돌아갔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 했고 모든 것이 얽혀 헝클어졌으며 하루가 끝날 때면 지쳐 있었다. 어느 날 윤서는 중요한 문서를 잘못 정리했다. 날짜를 바꿔 적었고 내용을 다른 곳에 옮겼으며 순서를 뒤바꿨다. 그것을 발견한 것은 며칠 후였다. 이미 많은 사람이 그 문서를 참고한 뒤였다. 윤서는 자책했다. 집중하려 했는데 결국 실수했다. 배우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했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민재가 찾아왔다. 윤서야,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윤서는 한숨을 쉬었다. 실수를 했어. 중요한 문서를 잘못 정리했어. 민재는 옆에 앉았다. 나도 비슷해. 요즘 회의 때마다 실수해. 어제도 중요한 말을 못 들었어. 상사가 화내더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민재가 말했다. 다시 가볼까? 현우 선생님한테.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찾은 서재는 처음과 같았다. 고요했고 평온했으며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 같았다. 현우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다시 왔군요.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윤서가 자신의 실수를 이야기했다. 민재도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현우는 조용히 들었다. 말없이 온전히 두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였다. 이야기가 끝나자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집중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움직이려 합니다. 과거로, 미래로, 다른 곳으로. 그것을 잡아두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마음이 흔들려서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더 깊은 이유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집중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서는 놀랐다. 집중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온전히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이 일을, 이 사람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마주하면 우리 자신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두 사람을 보았다. 당신이 문서를 정리할 때 정말로 그 문서에만 집중했다면 실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서 그 일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지루했거나 불안했거나 다른 생각이 더 중요했거나. 윤서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맞았다. 문서를 정리하면서 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지루했고 빨리 끝내고 싶었으며 다른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현우는 민재를 보았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시간에 정말로 그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였다면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서 그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 했습니다. 지루했거나 불편했거나 다른 곳에 있고 싶었거나. 민재도 고개를 숙였다. 현우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집중하지 못하는가? 내가 무엇을 피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차리면 비로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현우는 두 사람에게 새로운 훈련을 제안했다. 오늘은 다른 방식으로 해봅시다. 조금 더 깊은 듣기입니다.
그는 두 사람을 편안한 자세로 앉게 했다. 그리고 말했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장면을 느끼고 그 감정을 경험하고 그 순간에 존재하세요. 두 사람은 눈을 감았다. 현우의 목소리가 천천히 흘러나왔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호수에 나가 물을 길었습니다.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윤서는 그 장면을 그렸다. 호수가 보였다. 맑고 고요한 물이 햇빛에 반짝였다. 사람이 물동이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발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느껴졌다. 어느 날 그는 호수에 도착했는데 물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전날 밤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을 기를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그 실망감을 느꼈다. 먼 길을 왔는데 물을 길 수 없었다. 돌아가야 했다. 빈손으로. 하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호숫가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물이 맑아질 때까지. 현우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그는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사흘을. 물은 천천히 맑아졌습니다. 그는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흙이 가라앉고 물이 투명해지고 바닥이 보이는 것을. 윤서는 그 시간을 느꼈다. 기다림의 시간. 조급함도 불안함도 아닌 그저 기다림. 물이 맑아지는 것을 지켜보는 고요한 시간. 사흘째 되는 날 물이 완전히 맑아졌습니다. 그는 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가 얻은 것은 물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조급하지 않는 법을, 흐름을 지켜보는 법을. 윤서는 눈을 떴다.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놀랐다. 언제 울었는지 몰랐다. 하지만 가슴이 먹먹했고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민재도 눈을 떴다. 그의 눈도 젖어 있었다. 현우는 조용히 말했다. 이것이 깊은 듣기입니다.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윤서는 자주 서재를 찾았다. 민재도 함께였다. 현우는 매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때로는 긴 이야기였고 때로는 짧은 이야기였으며 때로는 이야기가 아닌 침묵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배운 것은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듣는 법을 배웠다. 온전히 존재하는 법을, 흔들리지 않는 법을. 어느 날 서재에 새로운 사람이 찾아왔다. 서아였다. 30 중반의 여자로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고 현우는 그녀를 맞아들였다. 앉으세요. 서아는 윤서와 민재 옆에 앉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는 너무 지쳤어요.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일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평온을 원해요. 마음의 평온을. 조금이라도.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봅시다. 서아는 처음에 집중하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아이 생각이 났다. 밥은 먹었을까? 혼자 괜찮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그리고 일 생각이 났다. 내일까지 끝내야 할 것들, 미뤄둔 것들, 해결하지 못한 것들. 하지만 현우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서아가 천천히 그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왔다. 조급하지 않게, 강요하지 않게.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막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지켜보세요.
구름처럼 떠다니는 생각을. 그리고 천천히 돌아오세요. 이 순간으로 서한은 그 말을 따랐다. 생각이 떠올랐지만 붙잡지 않았다. 그냥 흘려보냈다. 그리고 호흡으로 돌아왔다. 천천히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서아의 얼굴이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굳어있던 표정이 풀렸고 긴장했던 어깨가 내려왔으며 호흡이 깊어졌다. 1시간이 지났을 때 현우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눈을 떠도 좋습니다. 서아는 눈을 떴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지만 깊은 울음이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녀가 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윤서와 민재도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참 후 서아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현우는 부드럽게 말했다. 울음은 정화입니다. 억눌렀던 것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서아는 미소를 지었다. 피곤했지만 조금 가벼워진 미소였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여름이 되었고 여름이 가을로 넘어갔다. 윤서와 민재 그리고 서아는 계속 서재를 찾았다. 그들은 현우와 함께 앉아 침묵하고 듣고 자신을 마주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이 드러났다. 윤서는 자신이 왜 집중하지 못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온전히 집중하면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까봐, 실수가 보일까봐. 그래서 그는 항상 여러 가지를 동시에 했다. 핑계를 만들기 위해. 민재는 자신이 왜 산만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외로움 때문이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했다. 말을 하고 움직이고 다른 것을 찾아다녔다. 고요를 피하기 위해. 서아는 자신이 왜 지쳤는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짐을 혼자 지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 약해 보일까봐, 무능해 보일까봐. 그래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했다. 무너질 때까지. 현우는 그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도왔다. 답을 주지 않았다. 질문을 던졌고 침묵을 주었으며 그들이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도록 공간을 만들었다. 어느 가을날 현우는 세 사람에게 말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책임을 배울 때입니다. 윤서는 고개를 가웃거렸다. 책임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듣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선택을, 내 결과를. 그는 창밖을 보았다. 우리는 종종 우리 삶의 어려움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환경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운명 탓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현우는 세 사람을 보았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현우의 말은 무거웠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윤서는 그 말을 곱씹었다. 자신의 실수도, 자신의 어려움도, 자신의 고통도 모두 자신에게서 시작되었다는 말이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불공평하게 느껴졌다.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현우는 부드럽게 설명했다. 책임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내 반응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물 한 잔을 들었다. 비가 내립니다. 당신은 비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산을 쓸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를 맞으며 춤출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책임입니다. 상황은 주어지지만 반응은 선택하는 것. 윤서는 그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실수는 환경 때문이 아니었다. 바빴던 것도 스트레스도 다른 사람들도 그것들은 상황일 뿐이었다. 문제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반응했느냐였다. 집중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기로 선택했다. 두려움을 피하기로 선택했다. 그 선택들이 결과를 만들었다. 민재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다. 자신의 산만함은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외로움도 자신이 만든 것이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했고 고요를 피했으며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였다. 그것이 더 큰 외로움을 만들었다. 서한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지친 삶은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 경제적 어려움, 주변의 무관심. 하지만 현우의 말을 듣고 나서 자신도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움을 청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모든 것을 혼자 하기로 선택했다. 약해 보이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 선택들이 자신을 더 지치게 만들었다. 현우는 세 사람에게 새로운 훈련을 주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자신을 관찰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판단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세요. 세 사람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윤서는 보관소에서 일하면서 자신을 관찰했다. 문서를 정리할 때 집중하지 않으려는 순간들을 알아차렸다. 지루함이 올라올 때 다른 생각을 하려는 순간,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 그 순간들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불편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자신을 지켜보기만 해도 선택이 달라졌다. 집중하지 않으려는 순간을 알아차리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다른 생각을 하려는 순간을 알아차리면 멈출 수 있었다. 알아차림 자체가 변화를 만들었다. 민재는 회의 시간에 자신을 관찰했다. 산만해지려는 순간들, 다른 곳을 보려는 충동들, 말을 하고 싶은 욕구들, 그것들을 지켜보았다. 그는 알아차렸다. 자신이 산만한 것은 외로워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생각을 확인받고 싶어서였다.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서였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하고 움직이고 관심을 끌려고 했다. 그것을 알아차리자 조금씩 변했다. 말을 참을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온전히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더 큰 인정을 받았다. 서한은 집에서 자신을 관찰했다. 아이와 있을 때, 일을 할 때, 혼자 있을 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순간들, 모든 것을 혼자 하려는 순간들, 약해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순간들. 그것을 알아차리자 눈물이 났다.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몰아붙였는지 깨달았다. 완벽해야 한다고, 강해야 한다고, 혼자 해내야 한다고. 그 믿음들이 자신을 지치게 만들었다. 한 달 후, 세 사람은 다시 서재에 모였다. 현우는 그들의 변화를 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얼굴이 달라졌고, 눈빛이 달라졌으며, 존재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어땠나요? 윤서가 먼저 대답했다. 놀라웠어요. 알아차리기만 해도 달라지더라고요. 선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도요. 서한은 눈물을 글썽였다.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청했어요. 이웃에게. 그리고 그들이 도와줬어요. 기꺼이.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는 세 사람을 편안하게 앉게 했다. 오늘은 특별한 훈련입니다.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오늘은 당신의 가장 어두운 곳을 마주할 것입니다. 현우는 세 사람에게 눈을 감으라고 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가장 피하고 싶은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가장 아픈 순간, 가장 후회하는 순간, 가장 부끄러운 순간. 그것을 마주해 보세요. 윤서의 마음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다. 몇 년 전 그가 중요한 약속을 어겼던 날. 친구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가지 않았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상대의 고통을 마주하는 것이. 그리고 그 친구는 혼자 그 시간을 견뎠다. 민재의 마음속에도 장면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기억. 그는 방에 숨어서 귀를 막았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로 그는 고요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고요 속에서 그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서아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장면이 있었다. 아이의 아버지가 떠날 때 그녀는 잡지 않았다. 자존심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현우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그 순간을 느껴보세요. 피하지 마세요. 그 고통을, 그 후회를, 그 부끄러움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윤서는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깊게. 그날의 죄책감이 밀려왔다. 친구를 저버렸다는 자책이, 겁쟁이였다는 수치심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민재도 울었다. 어린 시절의 무력감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작은 자신이, 그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났다. 서아는 몸을 떨었다. 놓아버렸던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혼자 남겨졌다는 분노가, 자신을 탓하는 목소리가,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현우는 그들이 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말없이 오랫동안.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그는 다시 말했다. 이제 그 순간에 당신을 용서하세요. 윤서는 흐느꼈다. 용서? 어떻게? 현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때의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의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두려웠고 어렵고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완전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풀렸다. 윤서의 가슴 속에서 단단하게 묶여있던 무언가가 느슨해졌다. 그는 그때의 자신을 떠올렸다. 젊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자신을. 그리고 처음으로 그 자신을 이해했다. 민재도 그랬다. 어린 자신을 떠올렸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했던, 두려웠던 아이를. 그리고 그 아이를 껴안았다. 마음속으로. 서아도 놓아버렸던 순간의 자신을 떠올렸다. 상처받았고 분노했고 자존심이 상했던 자신을. 그리고 그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현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에 묶인 자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눈물을 흘리고 호흡을 고르고 천천히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확실히 달라졌다. 무언가 내려놓은 것 같았다. 얼굴이 밝아졌고 몸이 가벼워졌으며 삶이 부드러워졌다. 윤서는 보관소에서 일하면서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았다. 실수를 하면 인정했고 배웠으며 다시 시작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다. 민재는 회의 시간에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았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다. 서하는 이웃들과 더 자주 교류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오히려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은 기꺼이 도왔다. 어느 날 윤서는 현우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답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이 그것을 찾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현우는 창밖을 보았다. 이제 마지막 훈련이 남았습니다. 겨울이 왔다. 하윤계는 눈으로 뒤덮였다. 산도, 호수도, 마을도 모든 것이 하얗게 물들었다. 세상은 더 고요해졌다. 눈이 소리를 흡수했기 때문이다. 윤서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자신도, 삶도, 세상을 보는 방식도. 하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것 같았다. 완전하지 않은 느낌. 아직 넘어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서재로 향했다. 민재와 서아도 그곳에 있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았다. 현우는 평소와 같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마지막이요? 그렇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당신들이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세 사람은 놀랐다. 갑작스러운 말이었다. 하지만 아직. 현우는 손을 들어 말을 멈췄다. 당신들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 사람을 보았다. 오늘은 특별한 훈련입니다. 각자 혼자 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현우는 일어났다. 윤서, 당신은 호수로 가세요. 서하, 당신은 산으로 가세요. 민재, 당신은 마을 광장으로 가세요. 그곳에서 무엇을 하나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 있으세요. 해가 질 때까지. 세 사람은 서로를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는 호수로 갔다. 눈 덮인 호숫가는 고요했다. 물은 얼어붙어 있었고 주변은 적막했다. 그는 호숫가의 바위에 앉았다. 처음에는 추웠다. 바람이 불었고 눈이 날렸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추위가 익숙해졌다. 몸이 적응했다. 그리고 고요가 찾아왔다. 윤서는 호수를 바라보았다. 얼어붙은 표면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 아래 물이 흐르고 있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흐르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자신의 삶도 그런 것 같았다. 표면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흐르고 있었다. 변화가, 성장이, 깨달음이. 시간이 더 흘렀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윤서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생각도, 판단도, 기대도 없이 그냥 존재했다. 그 순간 뭔가 열렸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마치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내면의 문이. 윤서는 알았다. 이것이 현우가 말했던 것이라는 것을. 고요의 문. 그것을 여는 것은 기술이 아니었다. 노력도 아니었다. 그냥 허용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있는 그대로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냥 눈물이었다. 깊은 곳에서 올라온 정화의 눈물. 서하는 산으로 갔다. 눈 덮인 산길을 올라 작은 바위에 앉았다. 아래로 마을이 보였다. 작은 집들이 연기를 피워 올렸고 사람들이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찾았다. 아이가 그곳에 있을 것이었다.
이웃이 돌봐주고 있었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아이가 괜찮을까? 울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내려놓았다. 현우가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앉아 있으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이 사라졌다. 아이는 괜찮을 것이었다. 그녀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갔다. 그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심이 되기도 했다. 서아는 깨달았다.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 자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얼마나 자신을 지치게 만들었는지.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세상은 자신보다 컸다. 사람들은 도움을 주었다. 아이는 강했다. 모든 것을 혼자 할 필요가 없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서아는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내려놓았다. 통제하려는 욕구를, 완벽하려는 강박을, 혼자 해내야 한다는 믿음을. 그 순간 가벼워졌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펴졌고 호흡이 깊어졌으며 마음이 열렸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자유로웠다. 민재는 마을 광장으로 갔다.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다. 장을 보러 가는 사람, 친구를 만나는 사람, 그냥 산책하는 사람. 그는 광장 한가운데 벤치에 앉았다. 처음에는 불편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왜 저 사람은 저기 앉아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민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냥 지나갔다. 각자의 삶을 살았다. 민재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자의식에 갇혀 있었는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것이 처음에는 슬펐다.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곧 안도감이 왔다. 중요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았다. 기쁨도 슬픔도 걱정도 희망도 각자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웠다. 민재는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인정을 갈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존재가 이미 충분했다. 해가 지고 광장에 불이 켜졌다. 민재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하지만 평온하게.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서재로 돌아왔다. 현우는 그들을 맞았다. 말없이.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있었다.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세 사람은 앉았다. 그리고 각자의 경험을 나눴다. 윤서는 호수에서의 깨달음을 이야기했다. 허용하는 것,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 서아는 산에서의 깨달음을 이야기했다. 내려놓는 것, 통제를 놓는 것. 민재는 광장에서의 깨달음을 이야기했다. 자유로워지는 것, 인정을 놓는 것. 현우는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당신들은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고요의 문을. 그는 잠시 침묵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당신들의 몫입니다. 선생님은 어디로 가시나요? 현우는 창밖을 보았다. 저도 제 길을 가야 합니다. 여기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세 사람은 놀랐다. 하지만 현우는 손을 들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배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스승이 바뀔 뿐입니다. 누가 우리를 가르치나요? 현우는 세 사람을 보았다.
당신들 자신이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가르칠 것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듣는 법을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현우는 떠났다. 아침 일찍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서재는 비어 있었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느껴졌다. 윤서는 서재 문 앞에 섰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책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창가의 자리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서재는 더 이상 현우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모두의 공간이었다. 배움을 원하는 모든 이의 공간. 윤서는 창가에 앉았다. 현우가 앉았던 그 자리에 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녹기 시작했다. 봄이 오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현우는 떠났지만 가르침은 남았다. 그것은 책 속에 있지 않았다. 말 속에 있지도 않았다. 그것은 경험 속에 있었다. 자신의 내면에 있었다. 민재가 들어왔다. 그리고 서아도.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았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함께 있었지만 각자 자신과 함께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윤서가 입을 열었다. 우리 여기서 계속 만나면 어떨까?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일주일에 한 번씩. 민재도 동의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야? 말없이?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 필요하면 말해도 돼. 하지만 듣는 거야. 온전히. 세 사람은 약속했다. 이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고요 속에 앉기로.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하윤계는 다시 푸르러졌다. 꽃이 피고 새가 울었으며 바람이 부드러워졌다. 윤서의 삶도 달라졌다. 보관소에서 일할 때 그는 더 이상 실수하지 않았다. 아니, 실수를 해도 괜찮았다. 그는 온전히 집중했고 실수는 배움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와 대화할 때 느낌이 달랐다. 그는 정말로 들었다. 귀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들은 그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민재도 변했다. 회의 시간에 그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말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았다. 중요한 것은 온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의견을 더 존중하게 되었다. 그가 말을 적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것만 말했기 때문이다. 서아는 가장 큰 변화를 경험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하지 않았다.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들은 기꺼이 도왔다. 아이는 더 행복해졌고 그녀도 더 편안해졌다. 그녀는 작은 가게를 열었다. 차를 파는 가게였다. 사람들이 찾아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아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온전히.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공간을 사랑했다. 1년이 지났다. 서재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다. 조용히 앉아있고 싶을 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 혹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윤서와 민재, 서아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 때로는 말을 나누고, 때로는 침묵했으며, 때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맞았다. 어느 봄날 젊은 여자가 서재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고 눈빛은 흔들렸다. 여기가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앉으세요. 여자는 망설이다가 앉았다. 윤서는 그녀를 보았다. 예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무엇을 배우고 싶으세요? 여자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너무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듣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듣는 거죠? 네, 듣는 것이요. 윤서는 그녀에게 편안한 자세로 앉으라고 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먼저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제 목소리만 들어보세요. 여자는 눈을 감았다. 윤서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민재와 서아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배움은 이어지고 있었다. 현우에게서 그들에게로,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서 다른 이들에게로. 고요의 문은 계속 열리고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윤서는 이제 중년이 되었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였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그는 여전히 보관소에서 일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행이었다. 매 순간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 서재는 이제 마을의 중심이 되었다. 많은 사람이 찾았고 많은 이야기가 나눠졌다. 윤서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났다. 듣고 나누고 함께 고요 속에 앉았다. 어느 가을날 윤서는 호수로 갔다. 오랜만이었다. 그가 마지막 훈련을 했던 그곳, 고요의 문을 열었던 그곳. 호수는 여전히 고요했다. 물은 맑았고 하늘을 비추었다. 윤서는 그 옆에 앉았다. 눈을 감지 않았다. 그냥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었다. 물결이 일었다. 그리고 다시 고요해졌다.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삶도 그런 것 같았다. 파도가 일고 흔들리고 그리고 다시 고요해지는 것. 그는 깨달았다. 고요는 파도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고요는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 저녁이 되어 마을로 돌아오는 길, 윤서는 서아의 가게에 들렀다. 가게는 따뜻했고 차 향기가 가득했다. 서아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녀의 아이는 이제 청년이 되었다. 건강하고 밝았으며 어머니를 닮았다. 윤서 앉아요. 서아는 차를 내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다. 오랜 친구는 말이 필요 없었다. 한참 후 서아가 물었다. 가끔 현우 선생님 생각나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주요. 특히 고요 속에 앉아 있을 때. 선생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어디든 계시겠죠. 필요한 곳에.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다. 채워져 있었다. 이해로, 친밀함으로, 그리고 깊은 평온으로. 밤이 되었다. 윤서는 집으로 돌아왔다.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왔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들었다. 바람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걷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자신의 호흡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예전에는 소리를 듣기 위해 집중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듣는 것이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윤서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중요하지 않았다. 눈을 떴을 때 달이 떠 있었다. 밝고 둥근 달이. 그는 달을 바라보았다. 현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배움은 끝나지 않는다고. 단지 스승이 바뀔 뿐이라고. 윤서는 이제 알았다. 진짜 스승은 항상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삶 자체였다는 것을. 현우는 단지 그것을 보도록 도왔을 뿐이었다. 다음 날 윤서는 보관소로 갔다. 문서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리해야 할 것들, 기록해야 할 것들. 그는 천천히 시작했다. 서두르지 않았다. 한 장씩, 한 줄씩 온전히 집중하며. 창밖에서 새가 울었다.
윤서는 잠시 멈추고 그 소리를 들었다. 온전히. 그리고 다시 일로 돌아왔다. 이것이 삶이었다. 일하고 듣고 존재하는 것.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었다. 점심때 민재가 찾아왔다. 그는 이제 마을의 어른이 되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말은 적지만 무게가 있는 사람. 같이 점심 먹을래?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두 사람은 작은 식당으로 갔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마을 소식, 날씨, 일상적인 것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가볍지 않았다. 각각의 말에 삶이 담겨 있었고 각각의 침묵에 깊이가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민재가 물었다. 행복해? 윤서는 잠시 생각했다. 행복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평온해.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저녁이 되었다. 서재에서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윤서는 일찍 도착했다. 서재를 정리하고 창문을 열고 공간을 준비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처음 온 사람도 오래된 사람도 모두 조용히 앉았다. 누군가 말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그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최근의 어려움, 고민, 혼란. 모두 조용히 들었다.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려 하지 않고 그냥 들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위로였다. 말보다 깊은 위로. 한참 후 다른 사람이 입을 열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야기는 이어졌고 침묵이 그 사이를 채웠으며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모임이 끝날 무렵 처음 온 젊은 남자가 물었다. 여기서 뭘 배우나요?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듣는 법을 배웁니다. 그게 다인가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젊은 남자는 고개를 가웃거렸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었다. 밤이 깊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서재에는 윤서만 남았다. 그는 촛불을 켜고 현우가 앉았던 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빛났다. 무수히 많은 별들이. 윤서는 생각했다. 현우는 지금 저 별 중 하나를 보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고요를 가르치고 있을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윤서는 촛불을 바라보았다. 작은 불꽃이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꺼지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도 시간이 지나도 계속 타올랐다. 그것이 배움의 불꽃 같았다. 작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불꽃. 윤서는 조용히 일어났다. 촛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서재를 나왔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였다. 그리고 달이 떠 있었다. 윤서는 깊은 숨을 쉬었다. 찬 공기가 폐를 채웠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그는 자신의 발소리를 들었다. 눈 위를 밟는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 소리에 집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이것이 삶이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한 걸음씩 걷는 것, 한순간씩 살아가는 것, 온전히 존재하는 것. 집에 도착했을 때 윤서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뒤돌아보았다. 마을이 고요했다. 불빛들이 여기저기 켜져 있었다.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윤서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현우를 처음 만났던 날부터 써왔던 일기장이었다. 페이지를 넘기며 과거를 돌아보았다. 처음 페이지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좌절, 실수에 대한 자책, 미래에 대한 불안. 중간 페이지에는 변화가 보였다. 작은 깨달음들,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 그리고 여전한 어려움들. 마지막 페이지들에는 평온이 있었다. 여전히 문제는 있었다. 여전히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 윤서는 새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오늘 깨달았다. 고요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을,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잠시 멈추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썼다. 현우 선생님이 준 것은 답이 아니었다. 질문이었다. 어떻게 듣고,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은 평생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좋다. 일기장을 덮고 윤서는 자리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였다. 바람소리, 자신의 호흡, 밤의 고요. 모든 것이 하나로 들렸다. 그리고 잠들었다. 평온하게. 다음 날 아침 윤서는 일찍 일어났다. 해가 뜨기 전이었다. 그는 조용히 준비하고 집을 나섰다. 호수로 향했다. 새벽 호수를 보고 싶었다. 길을 걷는 동안 세상은 잠들어 있었다.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생명이 숨쉬고 있었다. 새들이 깨어나고 바람이 불고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연보라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곧 해가 뜰 것이었다. 윤서는 그 자리에 앉았다. 물가에. 그리고 기다렸다. 시간이 흘렀다. 하늘이 점점 밝아졌다. 연보라가 분홍이 되고 분홍이 주황이 되었다. 그리고 해가 떠올랐다. 순간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찼다. 호수가 빛났고 산이 빛났으며 모든 것이 빛났다. 윤서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생각 없이 그냥 보았다. 그 순간 그는 완전히 거기 있었다. 과거도 미래도 걱정도 계획도 없었다. 오직 이 순간, 이 장면, 이 경험만이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다. 하지만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윤서는 천천히 일어났다. 마을로 돌아가야 했다.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씩. 길을 걷는 동안 그는 주변을 느꼈다. 바람, 햇살, 나무의 향기, 새소리. 모든 것이 선명했다. 이것이 깨어 있다는 것이었다. 잠들지 않고 꿈꾸지 않고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계절은 또다시 바뀌었다. 봄이 여름이 되었다. 하윤계는 푸르렀다. 나무는 무성했고 호수는 따뜻했으며 사람들은 활기찼다. 서재의 모임은 계속되었다.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어떤 이는 머물렀고 어떤 이는 떠났다. 하지만 배움은 계속되었다. 윤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안내자가 되어 있었다. 현우가 했던 것처럼 그는 답을 주지 않았다. 질문을 던지고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이 스스로 찾도록 도왔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왔다. 그는 평생 바쁘게 살았다고 했다.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의무를 다했다고. 하지만 이제 노년이 되어 무언가 놓친 것 같다고 했다. 인생을 살았지만 살지 못한 것 같아요.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윤서는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요? 이 나이에?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배움의 늦은 때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인은 눈물을 글썽였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윤서는 노인을 창가로 안내했다.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창밖을 보세요. 그냥 보세요.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노인은 앉았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윤서는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간이 흘렀다. 노인의 얼굴이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긴장이 풀렸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아름답네요. 노인이 속삭였다. 항상 여기 있었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지만 진짜로 보는 것은 드뭅니다. 듣지만 진짜로 듣지 못합니다. 살지만 진짜로 살지 못합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창밖을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다시 올게요.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언제든지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 윤서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발신자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현우였다. 편지를 열었다. 글씨는 간결했고 말은 적었다.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고요는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당신이 받은 것을 주세요. 그것이 길입니다. 편지는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충분했다. 윤서는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었고 구름은 금빛이었다. 그는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자신이 받은 것은 무엇이었나? 고요였다. 듣는 법이었다. 존재하는 법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주고 있었다. 한 사람씩, 한순간씩. 그것이 그의 길이었다. 거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미 있었다. 윤서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모든 것이 있었다. 온전히 존재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밤이 되었다. 윤서는 마지막으로 서재에 들렀다. 내일 모임이 있을 예정이었다. 공간을 정리하고 책을 정돈하고 준비를 마쳤다. 모든 것이 끝나고 그는 현우가 앉았던 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보았다. 달이 떠 있었다. 둥근 보름달이. 윤서는 그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현우는 어디에 있을까? 여전히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배움의 길을 걷고 있을까? 그것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가르침이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이 사람들 안에서, 이 순간들 안에서 윤서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들었다. 서재의 고요를, 밤의 소리를, 자신의 호흡을, 그리고 더 깊은 것을 들었다. 내면의 고요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그것은 항상 거기 있었다. 시끄러움 속에서도, 혼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거기 있었다. 고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다. 윤서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중요하지 않았다. 눈을 떴을 때 달은 더 높이 떠 있었다. 밤은 더 깊어졌다. 윤서는 일어났다. 서재를 나섰다. 문을 잠그고 집으로 걸어갔다. 길을 걷는 동안 그는 별을 보았다.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각각의 별이 하나의 삶 같았다.
각자의 빛을 내며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중 하나였다. 작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다.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평범한 하루가 끝났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모든 것이 있었다. 고요가 있었고, 배움이 있었고, 삶이 있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끝으로 남기는 말. 하윤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계속된다. 윤서는 계속 살아간다. 민재도 서아도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산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흔들릴 때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고요로. 그것은 장소가 아니다. 상태도 아니다. 그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신의 중심으로. 현우는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남았다. 사람들 안에, 순간들 안에, 선택들 안에. 듣는 것, 온전히 존재하는 것, 책임지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들은 단순하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쉬운 것은 아니다. 평생의 수행이다. 하지만 그 수행은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기쁨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요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찾는 모든 이를 위한 것이다. 그 문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지금에, 이 순간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그 문이 보인다. 아니, 보이지는 않는다. 느껴진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마을은 계속 돌아간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삶이 이어진다. 하지만 누군가는 안다. 이 마을 어딘가에 작은 서재가 있다는 것을,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앉는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며 함께 고요 속에 머문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난다. 치유가, 깨달음이, 변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하지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안다.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제 당신 차례이다. 이 이야기를 읽은 당신. 지금 이 순간 눈을 감아보라. 그리고 들어보라. 무엇이 들리는가? 주변의 소리가 들리는가? 자신의 호흡이 들리는가? 더 깊은 곳에서 고요가 들리는가? 그것이 고요의 문이다. 언제나 거기 있었다. 단지 듣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듣는다면 문이 열린다. 그리고 새로운 길이 시작된다. 온전히 존재하는 길이, 진짜로 살아가는 길이. 그 길을 걷는 모든 이에게 평온이 함께하기를, 고요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깊은 듣기가 함께하기를. 하윤계는 지도에 없는 마을이다. 하지만 찾는 이에게는 항상 열려 있다. 그것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상태, 고요의 상태. 그곳은 언제나 여기에, 지금의 당신 안에 있다.